계속해서 정류 곡선 하겠습니다. 정류 곡선은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정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구간을 우리가 정류 시간이라 했죠. 정류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모양이 이상적으로 되면은 이것이 직선으로 된 거 있죠. 직선 정류라고 합니다. 직선 정류일 때가 이상적인 정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정현파 모양을 가진 것, 이것을 우리가 정현 정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과정류라고 해요. 과정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부족정류라고 합니다. 부족정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흰색과 빨간색은 직선정류와 정현정류는 우리가 좋은 정류예요. 괜찮은데 이 파란색과 노란색 과정류와 부족정류는 이렇게 정류가 되면은 불꽃이 발생합니다. 정류라는 것 자체가 기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거나 하면은 불꽃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직선정류가 이상적인 것이고요. 2번이 정현정류입니다. 정현정류가 양호한 정류 곡선이에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데 과정류나 부족정류는 불꽃이 발생해요. 과정류는 초기에, 부족정류는 말기에 불꽃이 발생한다. 초기에 전단부에서 불꽃 발생, 말기에 후단부에서 불꽃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리액턴스 전압이란 거예요. 리액턴스 전압. 리액턴스 전압은 우리가 코일 L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학에서는 혹은 회로 이루는 시간에 하는데 이 L은 코일에 걸리는 이 L은 L dt분의 di가 됩니다. 즉 인덕턴스 L값 곱하기 시간분의 전류의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인덕턴스 자체는 전기자에 의한 그 자체 코일 값을 얘기합니다. 코일이고 그 다음에 T란 것은 앞에서 요거 뭐라고 했어요? 정류시간 TC라 그랬죠. 정류시간 TC분의 I는 뭐예요? 보세요. 이놈을 플러스 IC, 이놈을 마이너스 IC라고 하면 이 전류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변했다? EIC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류시 발생하는 리액턴스 전압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정류가 좋아지려면 양호한 정류가 되려면은 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리액턴스 전압은 전기자 권선에 존재하는 자체 인덕턴스, 전기자 권선에 존재하는 자체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데 발생하는 전압이라는 거죠. 정류 불량 및 불꽃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전압입니다. 정류가 불량해지고 불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인데, 그럼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이 작아지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양호한 정류예요. 양호한 정류.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액턴스 전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첫 번째,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면 됩니다. 이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류 자체가 불량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권선법이 있어요. 권선법에 의해서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요소 말고 권선법 자체로서, 이게 직류기에서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동기기에서 언급됩니다. 우리 직류기에서 팍권과 중권까지 사용된다고 했었죠. 팍권과 중권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절권과 단절권, 집중권과 분포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포권과 단절권,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리액턴스 전압 자체가 감소돼요. 전압 자체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정류 주기를 길게. 길게. 얘가 뭐냐? 보세요. 리액턴스 전압 EL 얼마? L TC분의 EIC라고 했습니다. 뭐냐? 정류 주기 요 분모를 크게 하면은 분모 크게 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주기가 크다는 말은 주기란 건 뭐예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크다는 말은 회전 속도가 늦다죠. 속도가 늦으니까 한 바퀴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낮춘다.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 정류가 있습니다. 저항 정류. 오늘 보세요. 양호한 정류 대책 중에서, 양호하게 정류 대책 중에서 리액턴 전압을 작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류가 불량이 되면 불꽃이 발생해야 돼요. 불꽃이. 그럼 불꽃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전류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을 크게 해요. 크게. 그러면은 불꽃 발생이 방지한다는 겁니다. 저항을 크게. 이것이 뭐다? 앞에서 브러쉬 종류에서 저항이 큰 거, 전류가 작은 거 뭐다? 탄소 브러쉬죠.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세요. 우리가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정류를 위해서는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저항이 좋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정류만을 위해서. 그래서 저항 정류는 우리가 탄소 브러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 사용해서 정류 코일의 단락절을 억제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 정류 말고 전압 정류가 있습니다. 전압 정류. 예. 전압 정류는 앞에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하면서 언급을 했던 거 뭐다? 보극이 있어요. 보극. 그래서 물론 있죠. 요거 보세요. 전압 정류에서도 여기에서도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것에서도 보상권선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기자 반작용에서 보상권선 90이면 보극 10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양호한 정류에서는 뭐냐? 얘가 90이라면 얘가 10이에요.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보극 사용하면 90이 없어지고 좋아지고 보극 상권선이 10%를 없앤다. 이거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에서 얘가 90 없애고 얘가 10 없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보상권선, 양호한 정류에서는 보극 사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압 정류는 보극을 사용해서 정류 코일 내에 유기되는 리액턴스 전압과 정류 코일 내에 발생의 리액턴스 전압 요놈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시켜. 그것이 뭐다? 이 보극이 반대 방향의 정류 전압을 유기시켜 양호한 정류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보극은 주 자극보다 보통 같거나 혹은 작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극성을 주 자극의 회전과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주 자극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N극 S극이에요. N극 S. 그러면 보세요. 얘가 보극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회전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해요. 회전 방향 이 방향이면 회전 방향으로 주자극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놨다고 하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런데 주자극을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극을 설치하는 방향은 어떻게? 회전 반대 방향. 회전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요. 회전만 이렇게 했을 때 회전 반대 방향 옮겨 놓은 거.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류, 양호한 정류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정류자 편수가 있습니다. 정류자 편수. 정류자 편 앞에서 설명 들었죠? 그 편수를 우리가 K라고 하는데, 정류자 편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이것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슬롯수예요. 슬롯수. 슬롯 구멍 있죠. 구멍. 예. 우리가 코일 감는 이거. 예. 예. 이거. 예. 여기에 코일 들어가는 거. 이거만큼 우리가 보통 정류자 편수를 하는데, 여기에 2분의 US라고 해서 이 한 구멍에 몇 개 들어가느냐, 한 구멍에 몇 개 들어가느냐.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는 기본이 두 개, 우리 2층권이고 기본이 두 개입니다. 두 개면은 2분의 2는 슬롯수만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네 개면은 슬롯수 곱하기 2가 돼요. 두 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씩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편수는 슬롯수하고 같은데 기본이 2층권에서 두 개씩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이 권수가 한 슬롯당 권수가 4번씩 6번씩 이렇게 감겼을 경우는 2분의 4, 2분의 6만큼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수는 2분의 6, 2분의 뭐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 슬롯 내부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렇게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NS는 슬롯수가 됩니다. 슬롯수. 코일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류자 편수로 했는데, 편간 전압이요. 정류자 편간 전압은 우리가 VC라고요. 편간의 전압은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전압. 보내 편간이니까 편수로 나눠 주시면 돼요. 정류자 편수. 그러니까 총 전압을 정류자 편의 개수 있죠. 이렇게 구한 정류자 편의 개수로 나누면 그것이 편간의 편과 편 사이의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총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단자 전압 있죠. 예. 곱하기 극수. 여기에 편수 K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K분의 극수는 P고요. 단자 전압 2를 하면은 K분의 2P. 얘들은 우리가 응용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뭐 계산을 하든지 편수를 구해서 여기 대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지 더 복잡하게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 뭐 중요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보세요. 파트가 5파트죠. 5파트인데 직류 전기 기기가 5파트인데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한 파트당 4문제꼴로 출제돼요. 4문제. 근데 4문제인데 정류기 부분은 한 2문제 정도로서 출제 비중이 좀 낮고요. 그럼 직류기나 이런 부분이 뭐 보통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때는 이 직류 발전기 종류 관련해서 4문제가, 요 정류 발전기 종류 관련해서만 4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직류계에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직류. 네. 종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발전기의 종류로서는 일단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직류 발전기뿐만 아니고 전체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네, 발전기 대표로 발전기 종류의 원동기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이 돌려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제시대 고문하는 거 있죠. 독립투사도 고문하는 그건 손으로 막 돌리죠. 손이에요.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발전기는 뭐요? 기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경운기처럼 기름 넣으면 돌아가는 거 있죠. 요것은 엔진 발전기. 터빈 발전기 뭐예요? 얘는 터빈은 전기 터빈 있죠. 전기 터빈.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 예, 터빈 발전기. 그다음에 수차 발전기는 수력 발전. 풍력 발전기는 풍력 발전. 이런 겁니다. 뭘로 돌려주냐? 바람이냐, 뭐 물이냐, 전기냐 이런 것들이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출력이 직류냐, 교류냐.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에 의한 분류. 회전자가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보세요. 이렇게 했죠.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전기자입니다. 그러면 N극, S극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전기자가 이게 전기자 아마추어죠. 아마추어가 회전을 합니다.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합니다. 회전 전기자형. 예. 근데 만약에 계자 NS가 회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회전 계자형이라고요. 회전 계자형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직육이나 유독이 있죠. 회전하는 게 직육이, 동기기, 유독인데 직육이 지금 1장에서 하는 직육이하고요. 4장에서 하는 유독이는 뭐? 전기자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인데 2장에서 하는 동기기가 있습니다. 동기기는 계자가 회전해요. 그래서 회전 계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자 형식이 계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뭐 돌 모양, 돌국형 모양이냐? 모양이 그런 거예요. 원통형 모양이냐, 원통형 모양이냐, 이거는 동기기에서 얘기를 해요. 원통형, 돌국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 종류를 따질 때 지금처럼 뭐 원동기에 의해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에 의해서 직류 교류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자에 의해서도 나눌 수도 있고, 계자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장에서는 뭐다? 그 종류를 뭐에 의해서 나눈다? 여자 방식에 의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여자 방식. 예. 제가 앞에서 전기자 반작용할 때 감자라고 했죠. 감자는 뭐였어요? 자속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속이 감소한다, 감자. 여자는 뭘까요? 여기서 나온 자는 거의 자속이에요. 자가 뭔다? 자속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여한다, 뭐 투여한다 이런 데 있죠. 자속을 공급하는 방식이요. 이것이 직류기에서 종류를 나눈 겁니다. 지금 직류 발전기 종류예요. 그 종류를 가격에 의해 나누는 거 아니고요. 크기에 의해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여자 방식, 자속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속을 주는 방법, 자속을 주는 건 뭐예요? 자속 주는 건 뭐다? 계자죠, 계자. 그 계자가 영구자석이냐 전자석이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영구자석이냐 그가 전자석이냐.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구자석 잘 사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기 엄청 커요. 그 엄청 큰 것에 대한 자석도 엄청 커야 되죠. 그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그 효과도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영구자석은 있죠. 계속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끌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내가 끄고 싶어도 계속 자석이니까 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힘을 그 영구자석의 자속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런 것들이 단점 때문에 보통 전자석이 사용됩니다. 전자석. 그 다음에 전자석에서는 타여자와 자여자로 나눠집니다. 타여자와 자여자 한번 보세요. 타여자는 여자가 따로 있다. 자여자는 여자가 자기가 여자한다. 이런 의미죠. 타여자는 여자가 따로 있다. 자여자는 여자가 자기가 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요. 타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여자, 타여자 얘들은 전부 뭐냐면 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자속 주는 것이 계자니까. 이 계자를 보세요.
제가 얘가 N극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기를 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죠. S극 만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줘. 전기자는 의미 없고요. 전기자 말고 계좌만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어떻게? N극이고 얘가 S극이 됩니다. N극과 S극. 요거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N극과 S극이 되는데 지금 N극과 S극을 만들기 위해서 계좌 철심에 계좌 권선을 감았죠. 그런데 그 계좌 권선에 공급하는 전기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원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타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여자. 그런데 자여자는 뭐냐?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전기자죠. 명색이 발전기니까 내가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전기 만들죠.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부하에 공급을 합니다. 부하에 전기 만들어서 부하에 공급합니다. 뭐 용접기에 전원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발전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따로 전기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만든 전기를 이렇게 쭉 빼요. 그래서 쭉쭉쭉 가서 어떻게? 쭉 가서 쭉 가요. 쭉쭉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기 만들어서 내가 그 만든 전기로 자석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라고 해요.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여자 발전기다. 예. 어렵지 않죠. 개념 어렵지 않죠. 타여자는 이렇게 다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여자는 연결만, 전기자와 계좌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연결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는 타여자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타여자 발전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여자 발전기는 보세요. 일단 분권 발전기. 예.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 있죠. 분권은 우리가 병렬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어요. 분권은 전기자와 계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분권 나눠졌다는 겁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병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권은 뭐냐? 직렬이 직렬. 뭐?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복권은 뭐냐? 직권, 직병렬이에요. 직병렬.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권 발전기는 있죠. 복권 발전기가 또 나눠지는데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은 나눠져요. 뭐냐면 보세요. 복권 발전기가 직병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좌가 전기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로도 하나, 병렬로도 하나요. 그럼 무슨 말이요? 계좌가 직렬로 하나, 병렬로 하나 그러면 계좌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계좌가 두 개예요. 계좌가 두 개인데 그 계좌가 가동과 차동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 계좌가 두 개인데 파이1과 파이2라요. 파이1과 파이2가 합해지면 가동이고 파이1과 파이2가 빼지면 차동입니다. 이것은 인덕턴스에서 가동 접속, 차동 접속이 나오는 건데 두 자속이 더해지면 직권 계좌 그 다음에 분권 계좌가 더해지면 가동, 빼지면 차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동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또 이렇게 나와요.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권은 또 이렇게 되고 복권은 가동과 차동인데 가동은 또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 그리고 왜 이런 명칭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타여자를 이렇게 그리고 자여자를 이렇게 그렸는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고 교재에서 하나씩 하겠지만은 교재에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안 하겠지만은 등가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등가회로. 그 등가회로를 한번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기본이 등가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제가 타여자에 대한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타여자는 이렇게 됐어요. 요게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전기자에는 권선, 저항, 견선이 굉장히 많아요. 예, 권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뭐 배터리 2개 쓸 필요는 없고요. 하나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전기자에서 전기를 이렇게 빼요. 예. 그러면 이 붙은 거 아니에요? 붙은 거 아니고 지금 보시 전기자와 계자가 완전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러쉬 있죠, 브러쉬. 전기자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붙어 있습니다. 브러쉬가 붙어 있어요. 보세요. 얘 등과 회로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것들 보세요.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계자를 그려요. 계자는 이렇게 그려. 그리고 지금 계자 전원이 이렇게 따로 있죠. 계자 전원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계자가 있고 전기자를 그리는데 보세요. 전기자는 이렇게 그려요. 브러쉬고요. 전기자 아마추어고 이렇게요. 전기자. 그 다음에 전기자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기자는 권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습니다. 그 권선이 많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 전기자의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기자의 저항. 그래서 전기자 저항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꽂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의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타여자 발전기의 등가 회로요. 그러면 자 보세요. 타여자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분권이 많이 나옵니다. 분권 한번 보세요. 분권은 어떻게 그리냐면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계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권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타여자는 전기자와 계자가 분리됐는데 분권은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로 계자의 전기를 공급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기자와 계자가 전기자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계자 권선, 계자 코일인데 계자 코일이면서 계자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계자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계자 전류 IF라고 합니다. 요건 뭐라 그랬어요? 전기자의 저항이라고 그랬죠? 전기자 저항 RA. 그 다음에 요거 전기자예요. 전기자고 보세요. 발전기니까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된 전압이 E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얼마? 60A 분의 P자판. 그 전압이 뭐 극수 얼마고 도체수 얼마고 자속 얼마고 회전수 얼마 그때 그 전압 E가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라는 거 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등가 회로와 함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명칭 보세요. 일단 IF 뭔지만 아시면 굉장히 쉬워요. F는 계좌가 그랬죠. 따라서 IF는 계좌 전류입니다. 계좌 전류. RF는 계좌 저항입니다. 계좌 저항. 그거 보세요. RA는 뭐라 할까? RA A는 아마추어 R 저항이니까 뭐다? 전기자 저항. 그러면 E는 뭐다? E는 우리가 유기된 기전력에서 유기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유기기전력. 유도된 기전력, 유기된 기전력에서 유기기전력 얼마? 얘가 앞에서 했던 60A분의 P자판이에요. P자판. 이렇게. 그 다음에 I는 뭐다? 지금 I는 부하로 흘러가요. 지금 만든 전기를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계좌로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부하로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하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 전류. 그 다음에 V를 뭐라고 한다?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자 전압. 혹은 여놈을 뭐 전격 전압. 말이 없이 있죠. 만약에 전기기계에서 어려운 게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분권 발전기에서 전압 100V 이런 말 하잖아요. 분권 발전 전압 100V로 도대체 어디 전압을 얘기하는 거냐? 그냥 아무 말 없잖아. 그러면 요 전압을 얘기합니다. 단자 전압 이걸 얘기해요. 부하전의 단자 전압. 아, 그다음에 요게 아예 빠졌네. 아예 뭐할까요? 아예 A는 전기자, I는 전류니까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전기자 전류. 근데 이게 있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타여자하고 명칭 똑같아요. 명칭 똑같이 씁니다.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명칭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각각의 발전기에 대한 등가회로 그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뭐다?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돼서 이것을 분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분권이에요. 분권. 분권. 직권을 한번 그려봅니다. 보세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계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은 어떻게 할까? 직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됐다 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마추어 RA, RF, IA, IF, I, V 다 똑같아요. RA, IA, IF, RF, I, V 전부 여기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요거 전압 E까지 다 똑같아요. 이것이 직권입니다. 직권. 지금 그리는 방법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하기 편합니다.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복권이 있는데, 복권은 보세요. 전기자는 일단 무조건 한 개예요. 근데 계좌가 두 개예요. 복권은 보세요. 분권 계좌 한 개 하고 직권 계좌 한 개 하고 두 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보세요. 직권, 얘가 직권이라고요? 직권은 이렇게 연결된 거야. 분권은 어떻게? 이렇게 전체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보세요. RF, IF, RA, IA. 요놈만 특별하게 보세요. 얘가 지금 계속 그러겠죠? 요놈만 특별하게 RS라 그럽니다. 직권 계좌라고 해서 우리가 복권에서는 계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요것이 원래 계좌, 분권 계좌, 요놈은 원래 계좌고 요놈은 직권 계좌를 우리가 저항을 RS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하저항 I, 단자전압 V, 요거 E,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하라. 외분권 복권 발전기. 그러니까 분권 계좌가 밖에 있다고 해서. 네. 그래 보통 만약에 외분권 복권 발전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권 발전기라고 하면은 이 외분권 복권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외분권 복권 발전기. 만약에 내분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먼저 있어요. 분권 계좌가 하나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권 계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 계좌가 밖에 직권 계좌가 안에 있으면 외분권이고 분권 계좌가 이렇게 안에 직권 계좌 총 밖에 있죠. 이렇게 있을 경우는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죠. 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시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만약에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에 대해서 등가회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직권에서 IA가 뭐고 RA가 뭐고 IF가 뭐고 RF가 뭐고 I가 V가 E가 뭔지 명칭에 대해서 바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가 RA가 뭐더라 책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RA는 전기자 저항이다라고 바로 나올 만큼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용어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빨리 튀어나오느냐 얼마나 빨리 자기 것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기기기 실력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전에 이 부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시고 이거 다음 페이지 하시면 또 쉽기도 합니다. 할만합니다. 예, 이 부분이 전기기기 전체에서 개당 뭐 출제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성곡선 보겠습니다. 특성곡선도 지금 보시면 횡축과 종축이 뭔지에 대해서 시험에 종류 출제가 되는데요. 그 특성곡선의 종류를 보면 무부하 포화곡선, 부하 특성곡선, 외부 특성곡선, 내부 특성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기기기 전체를 다루면서 부하다, 무부하다, 뭐 과부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돼요. 부하라는 것은 예, 기억하실 때 전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하는 전류다. 무슨 말이냐? 부하가 크다. 전류가 크다. 만약에 부하가 작다. 전류가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요. 원래는 이겁니다. 보세요. 좀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부하는 일종의 이런 부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저항은 부하가 늘 때 이 부하는 병렬로 늘게 됩니다. 병렬로 직렬이 아니에요. 그래서 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회로 이론해서 하는데 R이 있고요. 여기 R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는 R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늘어났는데 병렬로 됐다. 그럼 이때 합성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R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의해서 저항이 2분의 1이 되죠. 저항이 2분의 R이 되면 얼마? 얘는 전체적으로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전류는 2배가 된다. 즉 보세요. 결론 이거요. 부하가 하나였다가 2배로 되니까 부하가 2배로 되니까 전류가 2배로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하가 늘어났다, 저항이 늘어났다는 게 맞는데 그 저항이 가장 중요한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세요. 만약에
무부하다라면 무슨 말일까요? 무부하다. 얘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없다는 거, 부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 부하가 없으니까 전류가 0이다가 아니에요. 얘가 끊겼다는 거, 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공기 중에 붕 떴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의 상태예요. 부하가 없다는 것은 전류가 뭐다? 없다는 상태입니다. 뭐다? 전류 I가 0이다 이 말이에요. 무부하는 전류가 0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하는 전류가 굉장히 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자주 나오고요. 기억하셔야 될 상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용어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부하다. 아, 그냥 전류가 0이다. 아, 과부하다. 전류가 많다. 우리가 부족부하다. 아, 전류가 적다. 이렇게요.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뭐죠? 특성 곡선 가서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 하면,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면은, 아, 전류가 0일 때. 부하 특성 곡선, 얘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부하를 연결했을 때. 외부 특성 곡선은 우리가 외부의 특성, 내부 특성 곡선은 내부의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 곡선을 외우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기들의 등과 회로, 타여자, 그 다음에 분권, 복권, 직권에 대한 등과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분권이에요. 분권은 이렇게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이렇게 있고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분권이라고 바로 아셔야 되고요. 본인이 분권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꼭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IF고요. IF고 요거에서 발생되는 것이 유기기전력입니다. 요것이 전기자 전류고 요것이 부하 전류고 요것이 부하전압 단자전압이 됩니다. 단자전압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일단 외부 지금 문제 나온 것이 지금 무부하 특성 곡선이죠. 무부하 특성 곡선이 뭡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입니다.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 그래서 IF와 E의 관계입니다. IF와 E의 관계인데 그때 E는 단자전압과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인데 무부하일 때는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다고 두고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 중요해요. IF와 E의 관계. IF와 E의. 근데 그것이 이 단자전압과 같습니다. 각각의 그림도 그리고 각각의 명칭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전류, IF 계자전류예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혹은 단자전압과 같아야 됩니다. 무부하일 때만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다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부하 특성 곡선이 있어요. 부하 특성 곡선. 네. 부하 특성 곡선은 부하예요. 부하. 그래서 부하로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자 여기에 우리가 뭘 연결해요? 발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뭐 모터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불을 켜든지 열을 내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부하를 연결하는 거예요. 부하로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 여기 부하에 연결되는 전압, 부하 전압 혹은 단자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인데 요때 잘 보세요. 부하 전류가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계자전류와 단자전압 이렇게 돼요. 보세요. IF와 V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I와 V는 완전히 외부에 있거든요. 완전히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외부 특성 곡선이라 따로 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 여기에서 가장 외부에 있는 거 I와 V예요. I와 V. 뭐다?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가 외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외부 특성 곡선. 그 다음 네 번째 내부 특성 곡선이요. 예. 내부 특성 곡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특성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이죠. 뭐다? 내부 뭐요? 요거 뭐다?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 E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류는 지금 전기자전류 얘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요 놈은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무바특성 곡선은 IF와 E, 부하특성 곡선 IF와 V, 그 다음에 외부특성 곡선 I와 V. 완전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혹시 부하특성 곡선이 부하라고 해서 I와 V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외부 특성 곡선이고 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전류에 따른 이 단자전압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특성 곡선은 뭐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요게 있죠. 요게 지금 왜 강조하자면 보세요. 지금 직육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는 뭐 동기기 뭐 변압기 전부 이 특성 곡선이고 똑같아요. 계자전류에 따른 전압들이에요. 계자전류에 따른 전압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어 싸움인데 용어를 명칭을 완벽하게 있죠. 솔직히 아리송하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니라 용어들 같은 것들이요. 용어들이 그래서 기기에서는 무엇보다 용어가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할게요. 각각의 발전기들의 특징을 봅니다. 각각의 발전기들의 특징 볼게요. 먼저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발전기의 종류는 자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여자가 있었습니다. 맞죠? 타여자는 얘 혼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직권, 분권, 복권 전부 자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여자는 계자와 이렇게 전기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시기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계자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 건전지든지 건전지 이렇게 할게요.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자의 저항을 통틀어서 RF라고 합니다. RF고요. 여기에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하고요. 맞죠? 여기에 전기자전류 IA가 흐릅니다. 전기자전류 RA고 부하전류고 단자전압입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모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타여자의 모양과 각각의 위치에 오는 전류 명칭, 저항의 명칭, 전압의 명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타여자에서 볼게요. 일단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외워서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렵잖아요. 지금 첫 번째 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뭐요? IA가 그대로 I로 흐르죠. IA는 I입니다. 전기자전류는 부하전류가 됩니다. 전기자전류는 부하전류가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E가 얘입니다. 60A분의 P자판 있죠. 60A분의 P자판에서 이만큼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IA, RA만큼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만큼은 빼지죠. 이만큼 빼고
여기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E는 뭐다? V 플러스 IARA 혹은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 V는 얼마다? 만들어진 전압 E에서 IARA를 뺀 만큼 만약에 100V를 만들었어요. 100V 만들었는데 이 전류가 10A하고 얘가 1ohm이에요. 그러면 100V 만들었지만 10ohm에다 10A 1ohm이니까 10V를 이만큼의 전압 강화라 그럽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이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저항들에 의해서 저항이나 리액턴트 등에 의해서 그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전압 강화라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고 V는 얼마 걸린다? 90V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로 이론을 배우셨다는 전제 하에서 회로 이론을 꼭 회로 이론과 자기학을 꼭 배우고 나서 기기를 공부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무부하예요. 무부하. 그러면 보세요. 무부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부하란 말은 부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전류가 0이야? 앞에서 제가 전류가 0이라고 했는데 무슨 전류가 0이야? 부하 전류. 얘가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예요. 부하 전류가 0이다. 즉 무부할 경우 얼마? I는 0인데 지금 타여자의 특성에서 I와 IA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I와 IA는 0이라는 겁니다. IF가 0이 아니에요. 계좌전류 IF는 0이 아닙니다. 왜? 따로 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하든 부하 아니든 그러니까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기는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혼다 원시인 분이 계신데 60A분의 피자판이요. 부하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전압이 0이다 아닙니다. 왜냐? 부하만 연결 안 되어 있지 60A 피자 K죠. 자속 IF가 흐르니까 여기에서 자속 흐르죠.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수 돌려주면은 N도 있죠. 그래서 무부하란 말은 I는 IN은 0인데 IF가 0이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타여자에서는요. 예, 요거. 그래서 보세요. 무부할 때는 E는 V0가 됩니다. 왜? 우리가 부하가 없으면 I가 0이면 IA도 0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IA가 0이니까 E-IA가 0이니까 E-0이 되죠. 그래서 V는 E가 됩니다. V는 E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앞에서 했을 때 무부하 특성 곡선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무부할 때는 V는 E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무부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V와 유기기전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E와 V는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타여자 발전기만의 특징이에요. 타여자 발전기만의 특징.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기기들이 특징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직권이나 분권이나 타여자 모든 특징이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타여자만 갖고 있는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타여자에서 이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뭐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밖에 안 나누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수준이고 요것을 그릴 수 있으시다면은요. 근데 특징은 말 문제로서 더 많이 나와요. 기기는 말 문제가 계산 문제보다 더 많습니다. 볼게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잔전 가능. 잔류작이라는 것이 타여자만의 특징입니다. 얘는 지금 타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즉 자여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여자는. 타여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잔류자기란 뭐냐면 잔류하고 있는 자기예요. 혹시 우리가 자기약을 공부하면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만큼의 것을 잔류작이라 하는데 뭐냐면
전류를 가지 않아도 이만큼의 자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원래 자여자에서는 전류를 하나도 가지 않아도 이만큼의 잔류자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따가 자여자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타여자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잔류자기가 없든 말든 0이든 간에 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속시키는 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있든 없든 자속을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잔류자기 부분은 자여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해도 발전 가능. 예. 원동기 반대로 해도 발전 가능. 그 반대로 얘기하면 타여자가 아니고 타여자면 자여자는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 발전이 불가능입니다. 예, 이것도 잔류자기와 상관이 있는데 자여자에서는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은 잔류자기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발전이 불가능. 타여자만이 갖는 특징이에요. 네. 그다음에 용도는 우리가 크게 발전기에서 용도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직류 발전기 자체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 자체가 특수해요. 전압 강화 적고, 계좌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계좌 전압과 전기자 전압이 관계없이 설계되기 때문에 시험용, 특히 고전압 발전기, 전기 화학용, 저전압 대전류 발전기 및 단자 전압을 광범위하고 상세히 조정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용이나 특수한 용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여자 발전기인데, 타여자 발전기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요거요, 요거. 그 다음에 직관 발전기요. 직관 발전기. 직관 발전기라 하면 얘는 직관 발전기는 이렇게 보세요.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전기자 저항과 아마추어요. 아마추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직권이에요. 직권. 이것이 RF고요. 보세요. I죠. 계좌로 흐르는 전류 IF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가 됩니다. IA가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식을 한번 써봅니다. 직권기에서 잘 보세요. 먼저 키르요프의 1법칙에 의해서 IA가 그대로 IF가 되고 그대로 I가 됩니다. 맞죠? 가장 큰 특징이 뭐다? IA는 IF는 I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앞에서 한 것과 구분되는 자여자입니다. 자여자 발전기고 IA는 IF는 I가 된다. IA는 IF는 I가 된다. 가장 큰 특징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요? V는 여기에 나오는 단자전압 V가 됩니다. V는 당연히 만들어진 전압 E에서 뭘 빼요? 요거 빼죠. IA, RA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죠. IF, RF 뺍니다. 그만큼이 V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IA와 IF가 전부 I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I로 묶으면 E에 얼마? E 마이너스 I에 RA 플러스 RF가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여기 아래는 왜 소문자고 RF 왜 대문자라고 하냐면요. 이 아래에는 보통 내부에 숨어있는 저항입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저항. 그래서 내부 저항은 우리가 보통 소문자를 쓰고요. RF 같은 경우는 외부에 드러내는 그런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IA와 IFI 관계 단자전압은 E에서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거 앞에서 보면 무부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무부하면 I가 0이에요. 당연히 I가 0이죠. I가 0이면
IF도 0이고 IA도 0입니다. 맞죠? 그러면 기전력 E는 K-N인데 이 자속 파이는 계좌전류 IF에서 발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좌전류 IF가 흘러야만 여기 계좌에서 자속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계좌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이 발생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IF가 0이죠. 무엇하면 IF가 0이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E가 0이고 따라서 우리가 직권 발전기에서는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E가 0이 된다. E가 0이 된다. 무부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부할 때는. 예. 타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맞죠?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는데 보세요. 특징을 한번 보는데 특징 말로 된 거예요. 이거 수식으로 된 거예요. 수식으로 된 거고 말로 된 거 봅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또 나와요. 우리가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E는 K-N이에요. E는 K-N입니다. 보세요. K는 상수예요. K는 상수인데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파이가 0이라고 하면은 파이가 0이면은 N이 보세요. N이 아무리 돌더라도 빨리 돌아도 뭐 1초에 뭐 10,000바퀴를 돌더라도 자속 파이가 0이면 기전력 E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전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가 만약에 이것이 잔류자기가 만약에 0.1이라도 있으면 0.1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도 0.1이라도 있으면 회전을 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럼 그 전류에서 또 자석이 발생하고 이제 자속이 0.2가 되는 겁니다. 또 흐르고 또 0.3, 0.4, 0.5, 0.6 그래서 잔류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잔류자기가 있어야만이 이 기전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전압을 얻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압 확립이라고 그래요. 전압 확립.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원하는 전압을 확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이 직권 발전기만의 특징이 아니고 자여자 발전기 분권이나 복권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타여자만이 따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의해서 자속을 공급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여자는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보세요.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 전압 이 발생이 안 돼요. 잔류자기를 소멸시켜도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잔류자기에 의해서 기전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역회전 한다는 겁니다. 역회전 하면 떨어지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역회전 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이 되면 뭐예요? 이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잔류자기가 0인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잔류자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끝이에요. 잔류자기 0이 되면 그 순간부터 회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전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지금 직권 발생하고 있지만 모든 자여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직권에서는 이것이 해당되고요. 분권에서 이건 모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만의 특징은 뭐냐? 무부하시. 요거 직권은 뭐? 무부하시. 전압 확립. 불가능하다. 무부하가 되면은 E가 0이니까요. 부하가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계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전압이 없다는 겁니다. 전압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보면은 뭐예요? 전압 강화가 큰 선로의 승합기, 전압을 크게 하는 승합기로 사용되는 거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발전기에 대한 용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직권 발전기 했는데 네, 자여자만의 특징이요. 다시 특징은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운전 중 전기자 전 방향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가 소멸시켜 발전 불가능하다. 요거 전부 자여자 공통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 시 전압 확립 불가능이다. 얘는 우리가 뭐 직권 발전기만의 특징이 됩니다. 예, 그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런 것들이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말 문제에서 내가 얼마 용어를 알고 이런 전압 확립이나 그 다음에 뭐 잔류작이나 이런 것들 아느냐가 이 실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입니다. 분권 발전기 볼게요. 분권 발전기는 일단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분권 발전기예요. 제일 만만하고요. 보세요. 이것이 옵니다. 딴 거보다 조금 크게 그립니다. 보세요. IA이고요. IF입니다. IF고 E고요. 예. 단자전압 V입니다. 요거 아래이고요. 아래. 예. 한번 보세요. 요것에 이 분권 발전기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분권 발전기만 보세요. 지금 전류 관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 예. IA는 I 플러스 IF요. 보세요. 지금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IA가 나가요. IA가 나가고 IA가 들어가죠. 나가는 것이 I와 IF가 됩니다. 즉 자여자 발전기에서 IA가 기전력에 의해서 IA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부하로도 나가고 계자로도 나가는 겁니다. 계자로도 나간다. 요거 어렵지 않죠? 그림상에서 IA는 I 플러스 I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V는 요 RF요. RF. V는 IF RF. V는 IF RF. 무슨 말이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요. 이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해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똑같죠. 여기 걸린 높이와 똑같습니다.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뭐예요? IF RF죠. V는 여기 걸린 전압을 VF라고 했을 때 계자 전압이라고 했을 때 VF, IF, RF가 VF는 이 높이나 같기 때문에 V는 IF, R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V는 똑같이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V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 전압에서 E에서 이 V 이 전압이 이 전압 똑같아요. E에서 뭐다? IA RA를 뺀 것이다. 만든 전압에서 IA RA만큼 빼니까 이만큼의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전압은 이 전압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V는 V는 E 마이너스 IAR이고 E는 유기기절 E는 V 플러스 IARA가 됩니다. V 플러스 IARA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매번 했던 무부하죠. 무부할 때 뭐다? 무부하니까 당연히 I가 0이에요. 무부하는 당연히 I가 0인데 주의하실 거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인데 I가 0이잖아요. I가 0이기 때문에 무부할 때는 IF는 IA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부할 때는 이렇게 흐른 전류가 0이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IA가 전부 IF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IF는 무부할 때는 IF는 IA가 된다. 요거 말이에요. 요 말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식에서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라고 했잖아요. IA는 I 플러스 IF인데
이 I는 부하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하로 흘려져서 많은 전류고요. 그 다음에 IF 얘는 뭐냐면은 계좌 전류입니다. 자속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세요. IA가 100A라고 하면은 IA가 100A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I가 한 99A 되고 IF는 한 1A 정도밖에 안 돼요. 뭐냐? 내가 만든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를 목적은 부하로 보내는 거예요. 부하로 보내야 되는데 이놈을 계좌 만드는데 만약에 반땡 서버려 100V, 100A 만들었는데 여기 50A, 여기 50A 만들면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든 전기는 부하로 보내야 되고 얘는 배터리 쓰는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1A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IA는 I가 된다. 거의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 말이 없잖아요. 문제 풀면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은 IA는 I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말이 있으면 그때 IF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IF라는 것이 말이 없으면은 IF랑 말이 없으면 그냥 IN I라고 분권기에서만 말이 없으면 IN I라고 해주시고 말이 있으면 IF를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앞에서도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얘가 보세요. 이는 100V예요. 100V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에요. 얘가 0입니다. 보세요. 무부하에서요. 무부하에서 얘가 만약에 1A입니다. 1A고 얘가 1ohm이에요. 1ohm. 그러면 무부하할 때 왜 IA가 1A라는 건 IF가 1A라는 얘기입니다. IA가 1A라는 것은 IF가 1A라는 얘기인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죠. 무부하에서 E는 V다. 뭐다? 무부하에서 이전압과 이전압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E는 100V인데 무부하지만은 여기 전압 얼마요? E는 100V이지만 전기의 전압 1A 우리가 전기의 저항 1ohm 있으니까 V가 99V라는 거예요. 99V. 이때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맞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으면 분권에서는요. 직권은 상관없어요. 분권 똑같으니까. 분권에서 만약에 말이 없으면은 E는 V로 보셔도 됩니다. 앞에서 IA는 I로 봐도 된다는 것처럼 말이 없으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 있으면 이때 IF 고려해 줬던 것처럼 말이 있으면 E와 V는 같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지금 분권 발전기에서 지금 수식인데요. 지금 수식만 말씀드렸습니다. IA는 거의 말이 없으면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했던 거지 얘는 I라고 돼 있죠. 얘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말이 있으면 IF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좀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 때문에 전기자 전류에 비해서 그 계좌 전류나 이 계좌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권 발전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특징이나 뭐 타여자 이런 거 그 차동 복권, 가동 복권, 복권 발전기하고 나머지 발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뭐 제일 어려운 거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빨리 얼마나 용어를 숙지하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각 위치에 있는 전압, 전류, 저항들의 명칭을 숙지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부분은 그림 그리고 명칭만 빨리 숙지하시면 공식은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거 그림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하고 다음 페이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